한국 드라마, 영화가 우리를 이렇게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한국 콘텐츠로 인해 벌어지고 있어요. 오랜 금기를 깨트린 한류 문화의 힘. 지금 미국이나 유럽권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거론하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 영화의 해외 열풍은 2000년대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꽃을 피운 건 2019년의 기생충,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의 흥행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객관적인 흥행 성적과는 별개로 최근 미국, 유럽 등 나라에서는 한국 콘텐츠로 인해 특별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인들은 원래 자막 있는 영화를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미국 내 엔터테인먼트를 지배해왔고 영어권 작가와 감독들이 제작한 쇼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자막을 읽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판도를 한국 컨텐츠가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데요. 그 시작에는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2019년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쓴 영화 기생충은 9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국어로 된 영화엔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주지 않았던 아카데미의 오랜 전통을 깨트리며 작품상을 거머쥐는 대이변을 기록했는데요. 아카데미뿐만이 아닙니다. 기생충은 미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비영어 영화임에도 영화계 최고상들을 휩쓸었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부터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영국 아카데미 비영어 영화상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트로피를 아는 것입니다. 당시 이에 대해 LA타임즈는 기생충이 오스카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오스카에게 기생충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CNN은 기생충은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고 전하는 등 외신들도 이런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숱한 화제성과 흥행 기록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생충은 미국인의 오랜 시간 바뀌지 않던 관행을 바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초반에 잠깐 언급했듯 미국인은 원래 자막 있는 영화를 아예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이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도 영어가 주류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미국인들의 63%는 여권조차 없고 무려 11%는 자신의 고향도 떠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신념, 즉 미국 예외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리 훌륭한 외국 영화라고 소문이 난들 자막을 본다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낯선 행위로 여겨져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하죠. 우리로선 외국 영화를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읽는 게 무척 익숙하지만 미국인들의 경우 영화를 보며 동시에 긴 자막을 읽는 행위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과거 북미 비영어권 영화 흥행 10위권에 올라있는 아시아 영화만 봐도 1위 와호장룡, 3위 영웅, 7위 무인 과공갑 등등. 액션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자막을 덜 봐도 되는 중화권의 무협 영화들이 그나마 상위권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는 미국 내 박스오피스 데이터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세계영화산업 결산 관련 보고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내 전체 영화 매출 중 외국 영화 매출 비율은 평균 6%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화 10편 중 외국 영화가 한 편이 채 안 되는 셈인데요. 미국 관객들에게 영화 자막이 얼마나 높은 장벽인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죠. 실로 미국 관객들은 외국 영화 자체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말이 한낱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런 관행의 균열을 깨뜨린 것이 바로 한국 콘텐츠였죠. 2019년 기생충이 미국에서 개봉하며 미국 관객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불편하게 자막을 읽으면서 굳이 왜 외국 영화를 봐야 하냐라는 인식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생충은 볼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인데요. 그 결과 당초 세계로 출발한 상영관이 1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며 미국 관객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달성하면서 영화는 북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현상을 집중 조명한 외신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 CNN은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라면서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역사를 새로 썼다고 표현했는데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을 계기로 재조명되는 비영어 영화, 즉 자막 영화의 매력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자막 영화의 친숙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막 영화를 볼 때는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해 영화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며
자막이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당시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봉준호 감독이 했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당시 수상 소감에서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말하며 이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언급했죠. 아무튼 기생충의 유례없는 흥행 이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막을 보는 미국인들은 대폭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 한국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작품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자막을 보면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이 더는 불편하거나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자막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필요가 없던 미국인들의 패러다임마저 바꿔버린 한국 대중문화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드라이브 마이 카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기생충이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콘텐츠만 주구장창 소비하던 미국인들에게 한국 콘텐츠는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자 통로가 되었고 이런 한국 문화의 파급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비영어권 국가들에게도 자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더욱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일상을 파고든 한류가 한국어 장벽을 낮춘 것에 더해 이제는 한국어가 새로운 한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영어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 여겨지며 영어 공부에 온갖 정성과 열의를 쏟던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떠오르고 있죠. 실제로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한류 콘텐츠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한국에 와서 취업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문화 강국들도 한국어 배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배움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한글이 좋아서 자처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해외 국가들은 한국어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어와 일본어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어 수업을 등록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죠. 실제로 199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반이 개설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어 수업은 무려 41개 나라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는 12곳인데 이 중 미국과 일본, 태국, 호주, 프랑스 등은 한국어를 대입 과목으로까지 채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한류에 넘어 한글의 위상까지 쭉쭉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이제는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한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져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